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몇 번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뭐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이 반드시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하지만 제가 여기 단서를 달았죠? 수준이라는 단서. 이제 뭐든지 자기 수준에, 뭐 저희가 이제 분수를 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그런 이제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이 어떤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과연 발달이 되는 좋은 영향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 수학 공부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이 수준이 중요해요. 이 수준, 위로 올라갔네요. 이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자기 수준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수준, 이제 못할 수 있는 수준, 뭐 그런 이런 자기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에 맞지 않게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죠. 그쵸? 저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면 이제 그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시를 할 아이가 아닌데 경시를 하거나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 아이가 아닌데 올림피아드 문제를 푸는 아이들. 최상위 수학이 몸에 맞지 않는데 최상위 수학. 하이 레벨 또는 A급 수학이 몸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심화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뭐 이제 학원 상담을 가보면 이제 말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 아이가 이제 문제 응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주 안 풀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작은 옷도 쫄리는 옷도 이제 그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이제 몸에 딱 붙는 옷도 이제 모양을 이제 위에서 옷을 입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뻐도 이제 몸에 딱 붙는 옷은 입지 않아요. 막 두드레기가 나고 막 긁고 막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몸에 딱 맞아서 이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입을 수는 있고 아이를 잘 구슬려서 이제 입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붙게끔 입어서 이제 예쁘게 입힐 수는 있지만 이게 장시간 길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몸에 딱 맞는 옷을 아이가 불편해도 입힌다면은 오히려 예쁨보다는 더 역효과가 나서 이제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혀가 조금 꼬이네요. 이제 심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봐요. 물론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자신감도 줘야 되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이제 아이한테 이제 공부에 어려움을 이제 줄 수 있죠. 이제 뭐 그런 질문들 많이 오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제 황소라는 학원이 있어요. 이 황소라는 학원 이제 테스트를 보나 봐요. 제가 이 반을 잘 모르는데 무슨 뭐 일품반이 있고 뭐 실력반이 있고 뭐 에센스 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뭐 금 이 일품반이 레벨이 조금 가장 낮은 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받고 올라와요. 아이가 테스트를 봤는데 1분 반에 거의 아쉽게 1분 반으로 갔습니다. 뭐 실력 반으로 갈 수 있는데 아쉽게 문제 하나 차이로 1분 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1분 반을 그냥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준비를 해서 실력 반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나요? 무슨 차이가 있죠, 도대체? 1분 반에 다니는 거와 실력 반에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더라도 실력이 부족해서 1분 반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서 그 수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실력반 수준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리해서 실력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된다?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학 수학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헉헉대고 힘들게 노력하다 보면 수학이 싫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가 싫어지고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일품반인 거, 실력반인 거, 성대경시에 합격하는 거, 이게 부모님들의 무슨 명함인가요? 명함을 내밀 때 저는 황소 일품반입니다. 저는 황소 실력반 부모입니다. 저는 뭐 성대경시 장려상입니다. 저는 금상입니다. 그게 명함인가요? 아이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황소를 보내는 것도, 필즈를 보내는 것도, CMS를 보내는 것도, 왕수학을 보내는 것도, 뭐, 빅3 영어학원을 보내는 것도 왜 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어? 좋은 삶,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채찍 때려서 황소처럼 끌고 가가지고 얘 의사 만들어서 의사 만들 때 투자한 돈이 얼마니까 이거 뜯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시키는 부모님 아니잖아요.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아이한테 딱 수준에 맞는 게 중요하죠. 이런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실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에 딱 맞게끔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합격시키려고 과외를 하고 왜 서브 학원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학원을 다니는데 여기 학원 자체에서 해주는 게 나한테 버거워. 그래서 서브 과외를 하거나 서브 학원을 다녀야 돼. 그러면 사실 이 학원 다니면 안 돼요. 다니면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수준에 맞지 않는, 내 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라고요. 아이한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이의 공부를 망치는 거라고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 언제까지 현재 멈춰 있을 겁니까? 학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의 수준을 높여줘야죠.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학습에 있어서 부모가 억지로 수준을 높일 수 없어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발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아이의 능력을 높여주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더 많이 나요. 뭐 억지로 힘든데 끌고 가서 우리 아이 성공했다.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아주 없지 않겠죠. 하지만 망한 케이스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삶에. 그쵸? 망한 케이스는 안 보여요. 사라진 거예요. 누가 나 이렇게 해서 망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 공부를 하면 아이가 오히려 번아웃이 빨리 오고 자기가 뭘 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기 써볼게요. 제가 아이가 기본 문제,
심화 문제.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게 쉬운 문제고 어느 게 어려운 문제인지 구분을 못한다고요. 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쳐 보면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이해력도 빠르고. 그런데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틀리는 친구들 있어요. 경시했었던 친구들. 네. 4대 영역이라고 하죠. 대수, 기하, 정수, 조화. 이 4대 영역으로 공부한 친구들 얼마나 똑똑한 강사한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 4대 영역 공부는 사실 저 수학과 나왔지만 개통수학, 대수는 대수끼리, 기하는 기하끼리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구분을 못해. 그리고 이때 이렇게 배워놓고 이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 맞춰서 초등학생 과정에 맞춰서 중학생 과정에 맞춰서 고등학생 과정에 맞춰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도 경시를 해봤지만 그 경시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막 엄청 고등수학이나 그런 계열에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경시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수학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 아이가 컸을 때까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절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준에 안 맞는 심화 수학 공부를 아이들한테 시킨다는 거죠. 수준에 맞는 거. 잘하면 괜찮아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우리 아이가 뭐 심화 문제도 잘 풀고 기본 문제도 실수가 없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무리하지 말라. 어?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는 입장에서 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지만 열심히 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균형이 중요해요. 꼭 수학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학만이 답은 아니에요.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시기는 분명히 와요.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공부할 수 있잖아요. 독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영어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학습량을 늘리는 게 어렸을 때 중요하지, 수준에도 맞지 않는데 심화 공부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너무 열을 올렸는데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심화 수학 공부의 문제점.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기본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중급 문제가 있어요. 심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문제가 이제 고등수학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 기본 문제는 정말 기본 개념과 공식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 중급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만 기본 문제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있어요. 심화 문제는 사실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되면서 이게 짬뽕 잘 섞여야지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신, 수능도 요즘은 마찬가지예요. 내신과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기본 문제, 중급 문제, 심화 문제의 구별을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거는 기본 문제다. 그래서 빨리 풀고 스피드하게. 이거는 중급 문제다. 그래서 이제 빨리 풀지만 조금 신중하게 실수 없이. 이건 심화 문제네. 일단은 건너뛰고 조금 있다가 풀어보자. 얘네들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게 딱 구분이 되는 친구들. 버릴 문제 버리고 맞출 문제 맞추는 게 딱 구별이 되는 친구들이 내신과 수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균형이 무너진 공부를 한 친구들은 구별을 못 해요.
어? 이게 심화 문제인지, 이게 심화 문제인지, 이게 심화 문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를 보면요.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면은 막 이 기본 문제인데 엄청 어렵게 돌아가면서 풀어요. 그리고 막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풀었으니까, 심화 문제만 풀었으니까. 균형, 밸런스가 중요한데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쵸? 심화 수학을 풀더라고 하더라도 기본 문제, 중급 문제, 심화 문제를 균형성 있게 풀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틀려도 되지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 문제 풀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풀리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이렇게 풀고 이 문제도 이렇게 푼다는 거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푼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절대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급 문제도 기본 문제도 어렵게 푸니까 문제지는 잘 푸는데 시간이 맨날 모자르고 실수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균형이 무너져요. 균형이. 최상위만 들이다 풀면 A급만 들이다 풀면 이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균형이. 기적의 연산법도 시간제에서 빨리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화 문제 너무 어려워하면 조금 레벨 낮춰서도 풀리고, 그래야지 균형이 무너져요.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수준에 맞지 않는 선행 심화학습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선행이라는 게 참 이 애매합니다. 저는 선행론자는 아닌데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선행 중에서도 완벽한 선행. 완벽한 이 선행학습을 원해요. 완벽한 이 완벽. 제가 한글을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완벽한 선행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완벽한 선행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책, 일품, 뭐 고쟁이, 블랙라벨, 실력정서, 등등 이런 책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선행은요,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 뭐 지수, 수원에 지수다. 그러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준다. A의 n제곱근이면 이게 분수로 바뀌었을 때 n분의 1로 바뀐다. Y는 A의 x제곱이면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증가. 밑이 0과 1 사이면 오른쪽으로 감소. 이제 예를 들어주면 요런 느낌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선행은. 여기에서 더 심화로 열심히 푼다고 아이한테 나중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힘들어해요. 이 정도 느낌. 센 B단계 정도 잘 풀 수 있는 느낌. 그런데 주구장창 학원 레벨 테스트 보고 레벨이 낮게 나왔다고 심화가 안 됐다고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느낌만 반복해 주세요. 공식 잊어버리지 않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소단원에 어떻게 푸는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만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시켜 주세요. 심한 문제 푸는 거 실력 정서까지 해야 돼요. 아무 소용 없어. 절대 진짜로 너무나. 그리고요, 중학생이 중학생이 인강 듣지 않으면 학원에서 정확한 고등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력 있는 선생들이 중학생 가르치는 선생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실력 있는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이 중학생 대상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 이 고등학교 이 내신이나 수능에 대한 경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는 선행 심화,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현행을 너무나 망가뜨리게 돼요. 현행을.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내신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선행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을 끌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챕터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 수학 공부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두 번째, 균형이 무너진 심화 수학 공부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수준에 맞지 않는 선행 심화 학습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보면서 같이 아이랑 잘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학습 포트폴리오와 균형을 잘 맞춰서 아이 학습을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